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시사칼럼 윤날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에 전 세계인들의 눈이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50일 다가온 미국 대선 어떻게 보면 좋을지 김동석 상임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1월 8일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이에 앞서서 또 9월 26일 날은 첫 번째 TV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TV 토론과 또 미국 대선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미국 대선을 실질적으로 지금 2명의 후보만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4명의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안정된 양당 정치입니다. 오랜 전통이죠. 한 200년 거의 가깝게 양당이 없기 때문에 대개 대통령 선거라는 거 해가 오면은 1년 동안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각 당의 후보를 내세워서.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결선, 이제 앞으로 나오는 11월 8일 날 선거에 나오는 후보보다는 각 당에서 그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이 훨씬 더 흥미롭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볼 때의 후보의 자질을 볼 수 있고, 과연 이 후보가 리더십이 있느냐, 대통령의 자질이냐, 이런 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미 대통령 선거 이제 한 4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이미 각 당의 후보로 나와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 이제까지 미국의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이 양당의 후보가 아닌 데서 대통령이 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각 당이 유권자 수나 득표율이 박빙을 이루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지다 보니까 제3의 후보, 제3, 제4당의 후보가 나와가지고 양당의 그 대세에 영향을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를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지만, 지금 이 선거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양당의 후보가 너무 의외의 후보가 나왔고, 또 이 캠페인을 해나가는 방식을 가지고서 이런 대세론을 확 장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3의 후보가 이런 데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3의 후보, 녹색당 후보가, 특히 녹색당 후보가 그 민주당 안에 힐러리 대세론이 세워져 있는데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데에 망설이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녹색당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아가면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좀 불리해지기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고, 특히 우리 한인들이 이번 선거를 볼 때에 보다 집중해서 양 당의 후보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2008년도 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였었습니다. 20세기 말 21세기 초엽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정치판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암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규정해 준 게 2008년도 선거. 특히 2008년도 민주당 안에 힐러리 클린턴과 바락 오바마 후보가 이렇게 맞붙었던 선거가, 이거가 이제 새로운 정치 흐름을 예시해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8년이 지난 지금 2016년 선거에 왔는데, 이 선거가 좀 잼이 됐습니다. 이 잼이 됐다는 건 뭐냐 하면은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 흐름에 부응할 만한 후보가 누군가라고 정해질 때에서는 분명히 그 흐름을 볼 때에는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를 중심으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새로운 시민 세력 간의 이 흐름으로 갔어야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게 아니라 옛날 방식의 옛날 후보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로서 막혀 있는 거가 되죠. 이거에 비해서 드디어 공화당은
2008년도에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후보가 가졌던 방식, 그레스루트, 일반 시민들의 흐름에 제대로 부응한 게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죠.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흐름에 제대로 탔는데 후보로서의 상식적으로 일반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는 지도자의 자질로서는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이게 잼이 돼 있고, 민주당에서는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잼이 돼 있고, 이것이 이번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민주당에서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현재 단독 후보로 6월 8일에 있었던 예비선거에서 이제 결승 이겨서 단독 후보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3회 후보라고 언급해 주셨던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가 있고요. 또 네 번째 후보로는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가, 현재 4명의 이렇게 대선 후보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6일 날 있을 미국 그 첫 번째 TV 토론회는요, 아쉽게도 이 세 번째 후보와 네 번째 후보인 게리 존슨과 질 스타인 후보는 지지율이 15%에 미치지 못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TV 토론회는 2명의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더 재미있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TV 토론에 앞서서 먼저 지지율이라든지 공약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지율은 이 두 후보가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당장의 관건이 9월 26일 바로 여기 롱아일랜드 홉스트라 대학에서 그 후보 토론회 합니다. 네. 후보 토론회에 15% 지지율이 넘는 후보에 관해서 이제 대선 양당 각 당의 후보 토론회라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아니면서 TV 토론에 나왔던 적이 없죠. 그런 걸 볼 때는 이번 26일 날 토론회가 그 관건 당장에 그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차적인 이제 사건입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볼 때에 9월 첫 주 접어들면서 이게 노동절 연휴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절 연휴에 만들어진 지지율이 11월 선거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되게 선수들은, 선거꾼들은 목표가 당의 후보가 돼서 그 흐름을 휘어잡고서 9월 첫 주의 지지율을 최대한 높이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노동절 연휴 지나면서 지지율에 거의 한 7, 8% 이상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죠. 네. 그런데 갑자기 그 911 그 기념 행사, 네, 일명 휘청 거기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 힐러리 클린턴의 이제 건강 이상설이 네. 불거져 가지고 힐러리 지지율이 탁 떨어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전까지 당선 가능성이 중요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라는 좀 이상한 후보가 나와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거의 한 20%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네. 그만큼 트럼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불문율이었던 노동절 연휴에 생긴 지지율이 본선까지 간다라는데 이상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다음에 오는 26일 이제 후보 토론회에 시선이 집중되는데요. 그렇게 볼 때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26일 토론회에서 정말 저도 정말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이 힐러리 클린턴은 근거 있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정리된 용어를 쓰면서 모든 자기한테 집중된 시선에 있어가지고 정말 명석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지도력이 있다라는 거를 목표로 해서 가는 게 힐러리 클린턴의 이 화법이고 토론에 임하는 방식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뭐 아시다시피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냥 해집거려 놔 가지고서 자기한테 네. 집중된 시선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문제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지금 캠페인을 보면요,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지도력이 있다, 나를 뽑아야면 이 나라가 잘 될 거다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냐면 상대방 봐라, 상대방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줄 아느냐, 네거티브로 가는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26일 날 그 후보 토론회를 볼 때에는 처음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토론을 하는 겁니다. 둘이서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마주 앉아가지고 사회자가 지정된 몇 가지 이슈로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10분 이상씩 후보자들이 자기의 공약을 쭉 설명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되면 4년 동안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처음으로 이제 맞붙어 가지고 내놓는, 자기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도 제기하고 이렇게 가는 거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는 처음으로 힐러리와 그 트럼프 두 사람의 그 난리지의 수준, 그리고서 얼마나 많이 그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서 얼마나 많이 미국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진짜 이기려면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실수를 안 저지르려고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서 서로 공방전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첫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합격 점수는 80점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40점이래요. 트럼프는 조금만 잘해도 저 사람 저런 면이 있었구나, 진짜 잘하네, 괜찮다, 그럼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예. 힐러리 클린턴은 80점 돼야 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만 헛발이 오면은 힐러리 클린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우리가 뭐 모르는 거가 있었네,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죠. 너무나 불공평한 기준이 이미 설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첫 토론회는 흥미롭고서요, 기다려지고서 보고 싶고, 아마 역사상 최대의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이제 9월 26일에 TV 토론회 얘기는 잠시 후에 계속 다루도록 하고요. 그 전에 그러면 이 두 후보의 공약이라든지 전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에 앞서서요, 일단 이 두 명의 대통령 후보들이 자신의 약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부통령 후보를 각각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통령 후보를 내세웠고요. 또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 스페인어가 능통한 부통령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 두 명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닝메이트는 이제 본 후보, 대통령 후보가 갖지 못한 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러닝메이트를 하는데, 인디애나 주지사인 마크 펜스,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죠. 이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의 진짜 보완하는 후보입니다. 안정돼 있지, 차분하죠.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공약들을 가지고, 이를테면은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가지고서 거기서 고용 창출을 해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나눠줘 가지고서 빈부격차를 줄인다. 큰 틀에서 이런 전통적인 공화당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마크 펜스는 일반 백인 중산층들의 안정된 지지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예측 불허, 그리고서 예상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까지 선거가 정치권 안의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에 기반한 공약들, 이슈들이고 또 공화당이 갖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게임은,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싸움이 아니고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에서 거부를 하고 용납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으로다가 대변이 되는 정치권의 정치인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로 대변되는 정치권 바깥의 일반, 아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하의 절대 다수인 백인 시민사회의 그 대변이 되는 도널드 트럼프와 정치권과 정치권이 아닌데 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그래도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기존에 나와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러닝메이트를 가진 게 마크 펜스 같은 안정된 백인 중산층들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철학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정치를 해왔고 할 수 있는 마크 펜스라는 그 러닝메이트를 내세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내세운 팀 케인이라는 그 러닝메이트는 버지니아 주지사를 했죠. 하면서 지금 이 민주당 내에 힐러리 클린턴이 왜 버니 샌더스라는 이 민주당 새로 만들어진 이 열광적인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버니 샌더스를 예비 경선 때에 열광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새로 나왔던 민주당의 풀뿌리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에 왜 들어갈 수 없었나 하면은 새롭게 생겨난 시민사회를 대변해야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캠페인 방식은 돈을 모아서 돈으로 표를 산다 이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방식을 보면은 먼저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으로 아주 탁월한 전략가들을 고용을 해서 캠프를 운영하면서 표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민주당 내에 돈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일반 지지자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 캠프랑 안면이 있고 접촉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뭐 정확합니다. 10만 불 이상 모금을 해와라. 너 커뮤니티에 가서 너가 속해 있는 한인 동포사회에 가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해라. 그 펀드레이징 성적을 가지고서 이 캠프 안에 접근은 허용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바락 오바마에 열광을 했던 일반 서민들이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버니 샌더스로 간 거죠. 네네. 이렇게 해온 캠페인에 좀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라고 찾은 게 아마 팀 케인이라는 버지니아에서 그런 걸 했는데 그리고 이런 거에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평가가 있기는 해요. 계속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소수계 표 중에서 이 히스패닉 소수계의 절대 다수인 히스패닉 표를 고정시켜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찾다가 보는 게 이제 팀 케인으로 낙점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남미 쪽에 친근감이 있고 그 히스패닉도 아주 능통하게 구사하고 이러는 후보죠. 후보고 그리고서 이분이 또 백인 정통 정치인 출신이지만은 백인들 가운데 있어서도 중산층들과 그 이하에 있는 이런 그 지지 기반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의 이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고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백인들 그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다수 백인들 압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 기반이 좀 많습니다. 백인 서민들. 이 백인 서민들의 지지 기반을 좀 갖고 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라고 했기 때문에 팀 케인으로다가 러닝메이트가 온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통령 후보들끼리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10월 4일인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10월 그게 4일. 아마 네. 버지니아에서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마크 펜스하고 팀 케인과의 부통령 간의 그 디베이트도 그래서 과연 누가 더 자질이 있는가라는 거를 볼 때는 좀 흥미로운 그 후보 토론회가 되겠죠. 네.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가운데 러스트벨트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쇠락한 미 북부와 또 중부의 공업 지역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스윙 스테이트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미시간주라든가 오하이오주 이런 주들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또 그 트럼프 후보와 클린턴 후보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일단 이민 정책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장벽을 세워야 된다는 발언도 뭐 일삼 맞고요. 또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민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공약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에 있어서는 일단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계속 외치는 게 미국의 영광을 되찾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세금을 뭐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 같은 후보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모두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TV 토론회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이 좀 엎치락 뒤치락했던 후보가 5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후보들이 다 1차 토론회 때 이긴 사람들이 대선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1차 토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 토론 어떻게 저희가 봐야 재밌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1차 26일 그 후보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는 무슨 공약이나 이 사람의 뭐 정치 철학이나 이런 건 이미 다 나왔다고 보는데 과연 이 극과 극 상극인 후보가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 대화가 이루어질까라는 데 너무나 흥미로운 거죠. 네. 관심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론이 될 것 같아요. 경론이 되면 사람이니까 이제 이모셔널해지잖아요. 이런 거를 냉정하게 참으면서 실수를 누가 더 적게 하는가. 예, 이게 이제 아마 이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인데 만일에 경론이 나면은 절대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불리해집니다. 이 정상적인 가운데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한데 뭐 그렇잖아요. 경험도 많고 그런데 발변가고. 그렇죠. 네. 이게 여태까지 캠페인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의 방식을 보면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높낮이 없이 똑같은 입장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뭐 도널드 트럼프의 방식은 그러면 아니면 말지요. 뭐 내가 뭐 실수 좀 했다고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요. 그렇게 볼 때에는 경론 속에서 누가 실수를 덜 할까라는 게 아마 이번 1차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일 거고 두 번째는 지난 8월 말 지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 캠프가 정상화됐습니다. 이제는 막말 별로 안 하고 네. 그리고서 좀 데이터를 기반을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자기의 그 공약도 좀 내놓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자신이 미디어의 시선을 독점해왔던 방식에서 이제는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캠페인이 좀 이렇게 미디어하고서 이렇게 부딪힘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고 하던 방식을 해오던 캠페인 매니저가 해고하고 새롭게 이제 정상적인 캠페인 하는 사람으로 오고 진영이 좀 정상으로 갖춰진 걸 볼 때에는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토론회 때는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게 내놓는 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경론이 일 거다. 그 가운데에서 말 실수를 안 하면서 냉정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놓게 유도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확대해내는 네. 이런 아주 그 고도의 정치적인 이런 그 토론을 누가 더 잘할까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아무래도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의 계속 밑바닥을 공격을 할 테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의 감정적인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경론을 이끌어내려고 하겠군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힐러리 클린턴이 생각할 땐 밤잠이 안 오죠. 왜냐하면 지금 역사상으로 지금 두 후보가 가장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비호감도가 뭐냐면 다 싫어하는 후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우리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 아줌마고 한 사람은 동네 술주정방의 아저씨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 호감도, 이 이미지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26일 토론에 아주 집중도가 높은 시청률이 많은 이 첫 후보 토론회가 그거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자기의 지난번에 건강 이상설이 터져 나왔을 때 금방 일반 오피니언 리더들이 얘기하는 건 힐러리 캠페인 캠프의 비밀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야, 힐러리가 좀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지난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술술술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괜찮다고만 나오다가 이 미디어가 집중돼 있는데 비틀거리면서 그게 비틀거렸다고 나오지 보면 우리가 보면 그거는 진짜 주저앉았었습니다. 예.
그냥 그렇죠. 쓰러지는 거의 수준이었었거든요. 쓰러졌죠. 예. 그리고 이번 토론회 때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냉정하고 그리고 난 비밀주의 아니다. 다 나온다. 너 감추는 거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내보이냐에 굉장히 이미지를 변신하는 거가 될 테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는 이건 뭐 표현했듯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이건 동네 술주정뱅이 아저씨 같다. 이런 이미지에서 좀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고 지금 세계에 분쟁 지역이 많아지고 테러가 나오고 뭐 이런데요. 이럴 때는 그래도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냉정하고 아는 것도 그래도 좀 있고 예. 돈만 많이 벌었다 이거에서 예. 그것도 무슨 부동산 투기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지도자로서 이런 게 이 정도 있습니다라는 걸 좀 내보이려고 이런 부분들을 내보이려고 양 후보가 아마 애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진짜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좀 냉정하게 정확하게 보고 네. 예, 이런 게 26일 토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호감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이 시기에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자질을 내보여야 하고 클린턴 후보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9월 26일 TV 토론에 반영이 될지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요. 이 TV 토론이 끝난 이후에 다시 김동석 상임 이사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끝으로 뭐 시청자분들께 딱 집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는 투표하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 어느 대통령 후보 시청자 여러분 진짜 저는요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바닷물 짜지라고 소금 한 줌 뿌리는 거 이렇게 해서는 너무 맥이 없습니다. 예. 너무 막막한 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관심 집중되고 중요합니다. 이럴 때에 투표율입니다. 우리 이번 투표가 대통령만 선거하는 게 아니라 맨 위에 대통령 선거서부터 한 15개 많으면 20 몇 명까지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장에 마이너리티 중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얼마나 투표 많이 하는가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닷물 짜지려 소금 한 줌이 아니고 투표율이 많아지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인들 시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투표 많이 하자. 뭐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투표에 앞서서 9월 26일에 진행되는 1차 TV 토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